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은 질병통제국에서 보건복지부로 데이터 관리가 넘어가면서 상황 판단에 혼선이 있고 같은 주라도 지역에 따라서 확산 상태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백악관의 데브라 박스 박사는 9개 도시를 주목했고 앤토니 파우치 박사는 양성 반응 결과로 예측해 볼 때 모두 하나가 되지 않으면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뉴욕주는 체크포인트를 설정했고 LA시는 저택을 빌려 대규모 파티를 할 때 48시간 안에 물과 전기 공급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면 사우스다코타주는 평균 25만 명이 매년 모였던 대규모 모로사이클 경기를 예정대로 치를 예정이어서 대규모 감염이 우려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선거철 대통령의 저격수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뉴욕 주지사를 비난한 데 이어 연방 대법관들의 판결이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더 보수적인 연방 판사 지명자 리스트를 곧 발표할 것이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명분을 강조했습니다.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대통령 개인 어카운트에 올린 비디오를 페이스북 정책 위반이라는 이유로 내렸습니다. 어제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주장한 어린이는 거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감염이 안 된다, 면역이 있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입니다. 지지율에서 바이든 후보에게 밀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많은 제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 싶다는 욕망을 비치자 공화당 의원들도 문제가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오늘은 경기 부양책에 대해 내일 대통령 행정명령을 발효할 것이라는 말을 띄워봤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채웠지만 전반적인 일자리 리포트는 앞으로 고용이 슬로우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원은 크게 늘어나지 않아도 이미 일자리를 잃은 사람의 고용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게임 회사 닌텐도는 2, 4분기 수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00%가 올랐고 기기 판매도 167%가 올랐습니다. 아이오와 주지사가 중범죄인이 형기를 마쳐도 투표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이오와 규정을 무효로 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죄값을 치르면 제2의 인생을 살도록 해야 된다는 게 주지사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애 신입니다. 네, 오늘도 이 미국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반적으로 심상치 않기 때문에요. 먼저 좀 분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미국에서 사망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지역에 따라서 줄어든 것이고 또 최근에 가장 또 피크였을 때보다 줄어든 것이지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여러 가지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은 80초 만에 한 명 숨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60초, 1분 안에 한 명 숨진다고 했던 것이 지금은 80초 만에 한 명이 숨지는 것으로 돼 있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퍼블릭 데이터가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질병통제국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가면서 생긴 문제뿐만이 아니라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도 지금 오렌지 카운티의 경우는 주 전체적으로 계산하는 이런 것에 따르지 않고 오렌지 카운티 것으로 따르고 또 주 전체적인 계산은 어떠한 기술 같은 것, 테크니컬 문제가 생기고 해서 지금 데이터를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큰 틀에서의 트렌드를 보고 있는데 결코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쉽게 잡기가 만만치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의 말을 통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돼갈 것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데브라 박스
백악관 그 코로나 바이러스 조정관이 얘기하기를 지금 9개 도시를 일단 주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볼티모어, 애틀란타 아주 그 지금 위험한 상태고요. 캔사스 시티, 캔사스 주가 아니라 캔사스 시티, 포틀랜드, 오마하 이런 곳이 어떠한 그 센트럴 밸리라고 딱 언덕으로 올라가는, 말하자면 볼티모어와 애틀란타는 하이 레벨 그 고지 그 위에 그대로 있고, 캔사스, 포틀랜드, 오마하는 지금 이렇게 센트럴 밸리 쪽을 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밖에 시카고, 보스턴, 디트로이트, 워싱턴 DC도 지금 그 테스트를 해보면 양성 반응자가 계속 그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다른 지난달에는 12개 도시를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정도의 9개 도시고, 캘리포니아주 괜찮다고는 하지만 캘리포니아주가 도시가 괜찮고, 로스앤젤레스는 지금 한 일주일 사이에 조금 누그러진 것 같지만 센트럴 밸리 쪽, 그러니까 지금 센트럴 밸리 쪽으로 퍼지면서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는 도시다 시골이다 이런 것 가릴 것 없이 미국의 전 지역에 퍼져 있다는 것을 이 데브라 박스 그 박사가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앤토니 파우치 박사가 얘기하기를 테스트를 했을 때 그 양성 반응 나오는 것을 보면은 그 앞으로를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은 그 남부 서든 스테이트가 굉장히 힘들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미국 사람들이 전부 하나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수 없다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가능하면 그 백신에 대해서 긍정적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고 과학자니까 무슨 왜곡 해석한다던가 그런 게 아니라요, 좀 이렇게 좋은 면을 보려고 하는데, 백신이 개발될 수는 있다, 올해 안에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많이 생산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많이 생산된다는 것이 충분히 미국과 세계 사람들이 같이 맞을 수 있는 정도인지, 또 사람들은 그 백신을 처음 개발한, 그것도 서둘러 개발한 백신을 맞을 용의가 있는지 여러 가지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는 무조건 그 장밋빛으로만 할 수는 없고, 지금 의학계에서는 더군다나 이제 백악관이나 대통령의 그 대변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의학계에서는 서둘러서 백신을 만드는 것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백신 만드는 것이 정치와 엮여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골드만삭스도 지금 백신이 뭐 여러 군데 미국 회사에서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백신이 나왔다 했을 때의 주식값, 그런데 이게 별 효력이 없다 했을 때의 주식값, 이러한 것들이 또다시 주식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골드만삭스에서는 강조를 합니다. 그 백신 하나 때문에 마켓이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죠. 주마다 지금 다른 정책을 쓰고 있는데, 뉴욕주는 아예 뉴욕 도시로 돌아가는 터널이라든가 다리 이런 곳에 검문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체크포인트, 여행을 제한하는 거죠. 30개 주, 뭐 캘리포니아주 당연히 들어가고요. 그런 그 지금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 그런 주에서 오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나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았다라는 증명서 같은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의무라던가 이런 형태로 뉴욕에서는, 그리고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규정을 지키지 않았을 때 뉴욕 주민이건 다른 곳에서 온 그런 그 미국인이건 외국인이건 뭐 벌금을 뭐 $10,000까지 물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으뜸은 로스앤젤레스 시입니다. 굉장히 많은, 거의 모든 곳에서, 이거는 뭐 세계에서도 많이 보도를 했는데, 어제 이제 에릭 가세리 시장이 파티를 집에서 한다면 가족들끼리 모이는 이것도 외부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데 요즘은 이제 밖에서 파티를 할 수 없으니까, 미국 사람들은 파리 피플이잖아요. 그래서 파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대저택을 빌려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 대저택주가 파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모홀랜드 드라이브, 지금도 뭐 주소까지 다 나왔던데요. 그러니까 베버리 힐즈 그 크레스트 이쪽 지역의 대저택, 저쪽 그 산 쪽에 보이는 그런 그 주택은 너무너무 주택값이 비싸고 너무 넓고 몇백 명이 들어가서 파티를 할 수 있는데도 주인이 늘 사는 집들이 아닙니다.
그런 집들이 비어 있고 뭐 세컨홈이라든가 서드홈이라든가 아니면 투자용이기 때문에 비어 놓으니까 숏텀 리스를 해서 그 단기간에 이런 곳에서 파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월요일에 사건이 있었잖아요. 한 200명 들어가서 파티하다가 결국은 아이가 셋이 있는 35살 그 어머니가 숨지고 몇 명이 총상, 갱 관련 그 지금 범죄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 그리고 왜 그것이 주민들이 시끄럽다, 막 버스까지 대절해서 그 수백 명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각자 자신의 차를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하니까 파티 주최 측이 이런 때 돈을 벌어보겠다고 버스로 대절을 해서 모홀랜드 드라이브까지 가서 거기서 파티를 하다가 이제 주민들이 시끄럽고 하니까 신고해서 7시에, 저녁 7시에 갔는데도 그 파티를 뭐 어떤 이유에서든지 해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얼마나 많이 감염이 될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그리고 술 먹고 거리 유지가 잘 안 되죠. 하니까 결국은 에리카 세리 시장이 이제 그렇게 불법으로 주택 같은 곳에서 파티를 하면은 우리가 48시간 안에 그 집에 그 물하고 전기를 끊어버리겠다. 이게 이제 강력한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식당들도 요즘 마찬가지여서 신고가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규정을 어기고 실내에서 영업을 한다던가 하면은 굉장한 그 뭐 허가 취소까지 그런 그 조치를 내리는 LA에서 강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만큼 강하게 대처하니까 이만큼이라도 잠잠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고요. 해서 지금 로스앤젤레스 경우만 보더라도 39살에서 49살 사이에 테스트를 했을 때 양성 반응 나오는 사람이 6월 달에서 7월 말 뭐 이런 그 최근에 3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그보다 더 젊은 층이요. 18살에서 29살 사이 사람들이 테스트를 했었을 때는 양성 반응이 그 전에 비해서 6월 전에 비해서 4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젊은 사람들에게 어린이에게 감염한다. 그러면 뭐 아플 줄 모르고 테스트도 안 받고 그 상태에서 계속 감염시키는 거잖아요. 하니까 사망률은 줄어들어도 감염률은 높을 수도 있다 하는 것까지 지금 계산을 해야지 되고요. 뭐 어제도 그 캘리포니아주가 뭐 약 2,500 케이스 정도 새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많이 겪었기 때문에 지난 몇 개월 동안에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 비해서 아직도 미국에서는 여러 주에서 거리 두기 안 하고 마스크 쓰기 안 하고 심지어 지난해까지 열흘 동안 있었던 그 이벤트에 25만 명이 모인 그 이벤트를 계속 한다는 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케이스가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도 그것보단 덜 오겠지만요. 그리고도 별로 감염이 없다면 이게 새로운 케이스가 될 것이고 아니면 거기서 대규모 감염이 있다면 이게 비극이 될 수도 있다 하고 쳐다보고 있는데 사우스 다코타주입니다. 사우스 다코타 주지사가 어젯밤에도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거 여기 여러분 많이 오세요. 저희 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던데 사우스 다코타의 주지사가 지난번에 독립기념일에 그 러시모어에서 불꽃놀이하고 뭐 마스크를 나눠주긴 했지만 마스크 거리두기 이런 것 그 의무화 안 하고 대통령이 가서 큰 행사를 치렀던 바로 그 주의 주지사입니다.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 팍스와 인터뷰를 해서 이게 무슨 이벤트냐면 사우스다코타의 스터기스라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 종착지는요. 종착역은 작은 마을인데 인구가 7,000명도 안 돼요. 6,900 뭐 몇 명 정도 되는데 그리고는 사우스다코타니까 뭐 한 120만 에이커 정도의 그 숲 자연이죠. 그런 게 있는데 모로사이클 랠리가 이곳에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은 거의 7,000명밖에 안 되지만 또 어느 부분적으로 이해가 돼요. 이런 지역은 그야말로 1년을 내 먹고 살 것을 바로 이 모로사이클 경주, 뭐 모로사이클 이벤트로 다 그 벌어놓고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모로사이클 뮤지엄이 있는 게 이 그 마을의 그 스톨기스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마을 주민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0%가 올해는 좀 참자. 뭐 아주 하지 말자는 건 아니고 조금 연기를 하면 어떻겠느냐, 조금 두고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데 주지사는 이걸 해야지 된다고 하고 카운티나 이런 곳에서 카운티에서도
뭐 시가 있고 카운티가 있고 주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를 해도 카운티가 어떠한 그 권한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이 이벤트가 열리는 곳이 대부분이 주정부가 관할하는 그 플레이스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지사가 나와서 저희 주에 많이 놀러 오세요 하고 홍보를 하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모tor사이클 랠리가. 그리고 이 모tor사이클 랠리를 하려면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미국 각 지역에서 또 어디에서 와서 어디서부터 모tor사이클을 타고 쭉 그 작은 마을로 들어갔는데, 마을 자체는 작지만 마을로 들어가기 전에 저쪽부터 인구가 굉장히 많은 도시들을 이렇게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지사는 야외에서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뭐 25만 명이 모였다면 올해 얼마큼이 올지는 모르지만 뭐 많이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전부 야외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밥도 먹어야지 되고 실내에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주목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그 주지사로서는 1938년부터 이 모tor사이클 랠리가 열흘 동안에, 이번 주 금요일이니까 내일이네요. 내일 시작이 돼서 열리는데, 그 1년의 수입이 이 열흘 동안에 굉장히 많더군요. 주정부에 들어가는 그 주정부가 버는 수입이 100만 1000만억, 800밀리언, 8억 달러 수입이 있으니까 사우스다코타 주지사는 경제 때문에 이 랠리를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바로 그 지역의 그 보건 관계자 등은 사우스다코타의 그 주지사는 그 공화당입니다. 여성이고요. 크리스티 노엄 여성 주지사고, 보건 관계국 관계자는 stay home, don't come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사우스다코타가 미국에서 아주 그 크게 주목이 지금 되는 곳이고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그 전국적인 미국의 통일된 가이드라인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인데, 뭐 일일이 다 사우스다코타의 입장도 아니고 하니까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습니다만, 세계에서 바로 이 모tor사이클 랠리를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로나 사태로 입은 손실을 유네시 법률그룹에서 여러분의 보험으로 보상해드립니다. 유네시 법률그룹, 미 주류 언론과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인 기업의 자랑 카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 TV, 고르는 즐거움, 편안한 가격, 오픈 기념 무료 배송으로 여유롭게 즐기는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한국 홈쇼핑에 한번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은요, 이제 한국 TV와 연관된 그 회사인데 굉장히 좋은, 특히 이제 요즘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와 관련해서 어떤 마스크가 좋고 싼가 그리고 이런 때 김치 많이 먹으라고 하잖아요. 어떤 김치가 아주 정말 근사한가, 아주 우아한 품이 있는 김치인가, 그런 많은 상품들이 있더군요. 저도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잠시 뒤에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와도 대통령 선거 시동이 걸렸습니다. 자동차가 부릉부릉 하고 나가고 있거든요. 이 부릉부릉 나가면서 여러 가지 미국적인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조금 초조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그 초조할 때의 여러 가지 모습들도 보이기도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바이든 그 후보도 TV에 많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조 바이든 후보는 하루에 4번씩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브리핑을 받고 있다, 이런 것을 강조를 했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학교를 오픈하더라도 뭔가 학교 위생 관리는 철저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민주당은 다음 주에 부통령 후보를 발표를 하겠습니다만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요즘 그 계속 뉴욕 주지사를 먼저 그 공격을 했고, 그리고 어제는 기독교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제가 앞서 헤드라인에서 연방대법관이라고 했는데 연방대법원장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한 일을 보면 너무나 실망스럽다. 보수가 실망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크리스천 브로드캐스팅 네트워크니까는요. 그 CB넷에 특히 아주 굉장히 그 보수적인 그 데이빗 브로드시와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는데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이 어퍼러블 케어 액트 오바마 케어를 죽이지 않는데 한 표를 던져서 살려놨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뭐 소수계라든가 소수인종이라든가 소수계라고 말씀드린 것은 드리머에 대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그 성전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권리를 지키도록 하는 그러한 판결 또 뭐 루이지아나에 너무나 가혹하다고 그 평을 받았었던 낙태법 같은 것도 시행하지 못하도록 한다던가 아니면 네바다의 교회에서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도 이 교회가 아주 자유롭게 문을 열어야지 왜 제한을 하는 것이야 하고 소송한 것에 대해서도 역시 그 공화당이 원치 않는 판결을 내려서 굉장히 보수에게는 실망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루이지아나의 낙태법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판결을 한 것은 웨이크업 콜이다. 보수에는 웨이크업 콜이기 때문에 11월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재선시켜야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인 남자, 여자, 연방 그 판사 그 리스트요. 그 지명자 리스트를 많이 갖고 있고 곧 발표를 할 거랍니다. 2016년도에도 그랬죠. 선거 치르기 전에 아주 그 보수적인 리스트들을 발표를 했고 그 리스트 가운데서 그 브렉 캐버나우와 닐 고서치를 연방 대법원까지 보냈는데 성공을 했고 뿐만이 아니라 그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판사도 굉장히 많이 임명을 했습니다. 오바마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그렇게 보수를 많이 그 실제로 그 자리에 앉혔는데 그러한 일을 또 하겠다 하는 것을 이제 선거 캠페인을 부통령이 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덧붙여서 트럼프 대통령은 항상 본인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다. 지킨 건 많아요. 예루살렘에 미국의 이제 그 대사관을 텔라비브에서 다른 나라 다 안 옮기는데 한두 나라 미국 바라기 하는 그런 나라만 옮겼고 텔라비브로 옮겨서 이제 그 예루살렘 편을 들어주는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그러한 일도 공약을 하고 나서 했었던 것. 특히 그 부분은 지금까지 역대 많은 대통령들이 오바마도 그랬고 뭐 클린턴도 그랬고 고려해 본다라고 선거철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안 했거든요.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은 해줬기 때문에 다시 대통령이 재선이 돼서 아주 보수적인 연방 그 대법원이나 아니면 그 연방 그 판사직을 다 보수로 채워야 된다는 것을 어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은 부시 대통령이 그 임명을 했어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요. 임명을 했고 그 당시에 또 대통령 임기 초기에 이제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못 들어오게 하고 했을 때 연방 대법원에서 임시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을 중지해서 이제 대통령이 또 그걸 조금씩 바꿔서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닌 것처럼 하고 국가에 대한 박해가 아닌 것처럼 하고 명목상으로나마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그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존 로버츠 대법원장을 대법원장이 이끄는 연방 대법원을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비난을 했었죠. 오바마 판사들이 그랬다고. 그랬을 때 존 로버츠가 우리는 오바마 판사도 부시 판사도 클린턴 판사도 아니다. 우리는 이 나라의 헌법을 수호하는 그런 그 수호자다. 법의 수호자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적. 그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부딪혔던 적이 있는데 글쎄요. 그런데 존 로버츠 그 대법원장은 뭐 판결을 요즘에 좀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진보로 돌아선 것 결코 아닙니다. 아주 강한 그 주의식 보수 판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아마 많은 곳에서 현재로서는 이제 그 정권이 넘어갈 수도 있는 그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것을 준비를 하잖아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대법원장으로서는 연방 대법원이 9명밖에 안 되지만 본인을 포함해서 최고의 모든 것의 최종적인 것은 결국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연방 대법원에서 9명의 판결을 내려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9명을 지키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으로서는 우리 연방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누구의 시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일단은 그렇게 보여주고 이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 맞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마이크 펜스 그 부통령의 그 뉴욕 주지사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앤드류 코모가 굉장히 요즘 인기가 있잖아요. 어쨌든 뉴욕이 사망자도 굉장히 많았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지사가 그 조치와 대처를 적절하게 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이니까 무슨 소리냐.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사람 5명 가운데 1명이 뉴욕주에서 나왔는데 무슨 그 코모 주지사가 주지사를 잘한다는 거야? 앤드류 코모가? 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그 뉴욕주는 주지만 연방정부, 그게 뉴욕 주민은 미국 국민이 아닌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통령의 이 말은 부적절하지 않았는가 뭐 그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은 이제 그 대선 준비를 하면서 어제도 뭐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다 전해드리지도 못해요. 그런데 어떤 때는 뉴스에서 쇼킹한 것을 그 비중 있는 것보다 더 많이 그 다룰 때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능하면 좀 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꼭 그 의미 있는 것을 먼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중간에 이제 소음 잡음이 많잖아요. 한번 이렇게 띄워보고 걷어내고 띄워보고 걷어내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어제 나 백악관에서 그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것 여기에 대한 얘기를 비췄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처음에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공화당 전당대회가 나흘 동안 치러지기로 했다가 노스캐롤라이나주가 이제 주지사가 민주당이고 뭐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경제 오픈에 대해서 대통령과 영 다른 방향으로 나가니까 그래? 우리 돈 그렇게 많이 벌어줄 건데 거기서 다른 데로 옮길 거야 하다가 그게 쉽나요? 하루만 그럼 옮기지? 가장 하이라이트 날인 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하는 날 잭슨빌. 그래서 플로리다주의 잭슨빌로 옮겼는데 잭슨빌도 너무 확진자가 많고 하니까 그걸 취소를 해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백악관에서 수락 연설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상징이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고 현직 대통령이 백악관 안에서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그 공화당들도 비난을 하고 있고요. 뭐 어떤 의원 이런 의원들이 그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이기나 하느냐 뭐 기타 등등 상당히 많은 비난을 하고 민주당이야 뭐 오늘 아침에도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일어나지 않을 거야. It won't happen이라고 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맞지 않아 하는데 글쎄요.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 법 전문가들이 그것까지 해석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워싱턴 DC의 시장은요. 예외가 없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지 되잖아요. 물론 그 선서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그보다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내가 후보 수락 연설을 한다 하면은 반대하는 시위가 얼마나 거세겠어요. 그리고 워싱턴의 시위는 로컬의 시위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많이 오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확산될 확률도 높고 해서 워싱턴 DC의 시장이 절대로 이것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공화당 의원 가운데서는 뭐 많은 의원들 뭐 텍사스라든가 사우스다코타라든가 또 뭐 위스콘신이라든가 란 존슨 같은 이런 사람들이 이거 문제가 많네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는 허용돼서는 안 돼. shouldn't do it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대통령이 그 여러 가지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 가운데 그 하나가요. 페이스북이 처음으로 대통령 개인 어카운트에 올렸던 뉴스 클립을 내렸습니다. 캠프에서 광고한 건 내린 적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도를 해드렸던 나치 문장이 있었던 그 부분은 내렸지만 대통령이 개인 페이스북 어카운트에다가 어제 제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건데요. 그 팍스뉴스와 인터뷰를 하면서 어린이들은 거의
면역성이 있기 때문에 almost immune 됐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학교를 개학해도 된다. 이 얘기한 것이 사실과 다르고 사실과 다른 것은 페이스북의 규정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대통령의 그 어카운트에 그 뉴스 클립, 팍스와 전화로 인터뷰하는 것을 내려버렸습니다. 다른 소셜 미디어보다 페이스북이 제일 오랜 동안 가장 많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여러 가지 그 사실과 다른 내용들을 보호를 했는데 이제는 페이스북마저 처음으로 어제 그런 것을 내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고 그러자 이제 공화당 그 캠페인 측에서는 페이스북이 말이 아니지 대통령이 언제 어린아이들이 거의 그 면역이 돼 있다고 했어 하는데 그 공화당의 그 협회에서 잘못 말하는 거죠. 대통령이 어제 그렇게 말하는 거 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almost immune이라고 분명히 표현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당에서도 역시 그런 걸 올렸는데 당에서는 얼른 내려버렸습니다. 안 내리면은 어카운트를 닫아버리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페이스북 없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트위터 없이 선거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은 내렸지만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그 트럼프 대통령이 페이스북에 굉장히 많은 광고를 하고 있어요. 조 바이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광고를 하고 있는데 그 광고 가운데서 바이든 후보에 대한 가짜 그 내용을 적은 것은 아직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정치인의 광고이기 때문에 안 내린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그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도 어떤 잣대로 이렇게 하는지 모르지만 어떤 광고냐면은 조 바이든 후보가 그 디펀딩 그 폴리스 디파트먼트를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기금을 아예 주지 않는 것을 지지한다라고 계속 그 광고가 나가고 있는 거예요. 광고가 한두 개가 아닌데 그런데 반대거든요. 사실은 이 조 바이든 후보나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경찰국이 개혁을 해야지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지만 소수인종과 관련한 법 집행에 있어서 그렇다고 경찰국의 예산을 아예 없애버리는 디펀딩에는 반대라거든요. 물론 아주 그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민주당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 같은 광고에 대해서는 내리지 않았고 그 광고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봤습니다. 광고 자체가요. 그런 그 바이든에 대한 허위 광고가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게 1,400개랍니다. 이게 지금 폴리티코 등 많은 매체에서 보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래서 광고비도 굉장히 많이 나가겠죠. 적어도 2,250만 명이 그 광고를 봤는데도 아직까지 내리지 않고 있다. 그런 것이요.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도 분위기 봐가면서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페이스북보다는 트위터가 먼저 이 대통령에 대해서 대통령의 아들 트윗도 그 중지 12시간 사용 중지를 시켰기 때문에 쓰는 것은 중지시키고 보는 것은 볼 수 있도록 역시 그것도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가짜 뉴스 그 문제가 있었던 그런 그 기자회견을 동영상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것이고 해서 이제는 그 대통령 주변으로 이렇게 소셜 미디어도 반대하는 의견을 놓으면서 밀려오고 하니까 대통령이 여러 가지 수를 이렇게 저렇게 지금 띄워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내일 이 얘기도 제가 자세히 전해드리지 않는 게 자세히 나온 것도 없을 뿐더러 또 변할 수 있으니까 내일 행정명령으로 지금 공화당과 민주당이 충분히 그 합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기 부양책에 의해서 본인이 뭔가를 발동시킬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내일 금요일이니까 주말 아니니까 여러분들께 그 내용 전해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잠시 뒤에는 경제와 관련해서 오늘 이제 지난주에 실업수당 청구가 한 주일 전보다 줄어들었다 해서 또 좋게 해석을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일주일 단위로만 보는 게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고 피크 때부터 지금까지 해서 앞을 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잠시 뒤에 대강 그러한 굴곡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요 오늘 아침에 이제 지난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120만 명이었으니까 전문가들이 한 140만 명 정도는 될 것으로 예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문가 예상보다
비슷하거나 좀 적은 거죠. 20만 명 적었습니다. 어쨌든 예상은 넘었습니다. 그 예상치는 넘었고 지금 그런데 120만 명이에요. 뭐 12만 명이 아니라 가장 많았을 때가 지금까지는 뭐 69만 명이라고 하잖아요. 69만 5천 명 해서 20주째, 20주면은 4, 5, 20, 뭐 한 달이 4주일 더 될 때도 있고 하니까 20주째 매주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1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가장 많았던 때가 690만 명이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금까지 5,400만 명이 지금은 이거보다 줄어들었습니다만은 뭐 실업수당을 받다가 일하러 간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5,400만 명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실업수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일자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읽어야지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악시오스가 잘 분석을 해놨네요. 결국은 고용이 슬로우하다. 고용이 분명히 슬로우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해서 8월 달에는 더 나쁠 수도 있다. 여러 가지를 그 차트 분석을 한 결과 그렇다는 것이고요. 6월 달, 5월 달, 7월 달을 같이 분석을 해본 결과 지금 지난달 그 7월 달에 민간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게 16만 7천 개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16만 7천 개가 늘어났는데 120만 개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전문가 예상보다 훨씬 적게 늘어난 겁니다. 6월 달에 480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서 여러분들께 큰 뉴스로 보도를 해드렸었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이 경제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속도가 느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일자리를 잃었다가 다시 일하러 나오세요 하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것은 이제 거의 이유가 PPP 프로그램 때문에 CARES 액트 때문에 정부에서 론을 받으면 500명 미만 직원이 있는 곳에 론 받으면 그 론 받은 것에 그것도 탕감하는 론이죠. 80%를 직원들 봉급에 써야지 되니까 다시 나오세요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고용이 늘어났던 것이 많고 그리고 지금 이제 새로운 것이 프로그램이 뭐 히로스 액트가 됐던 힐스 액트가 됐던 공화당 민주당 협의를 하겠지만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그 돈이 떨어진 거죠. 2달 됐으니까 7월 30일까지 실업수당 끝난 것과 마찬가지로 떨어지니까 미안한데 다시 좀 쉬어야지 되겠다고 해서 다시 실업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결과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넬 유니버시티하고 또 분석을 하는 회사 리위라는 회사가 공동으로 쭉 분석을 해봤더니 31%의 일자리에 다시 들어갔었던 사람, 다시 일을 하러 갔던 사람 가운데서 31%는 또 감원이 됐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퍼센테이지예요. 어나더 26%는 이미 직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답니다. 당신 다시 감원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기는 하겠는데 지금 뭐 필수 업종이라 문을 열어도 이게 장사가 안 되네. 뭐 이런 형태로 해서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 돌아가는 것이 100%라고 하면은 50% 정도만 정상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노동 시장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다 하고 나오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좋아지는 것도 있어요. 닌텐도 같은 게임기, 닌텐도 게임기로 어떤 게임도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녀가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는 이제 며칠 전 뉴스로 돌아갔어요. 구글 닥스가 어쩜 이럴 수가 있죠. 네, 자녀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닌텐도 게임 뭐 잘 아시는데 닌텐도 게임은 2, 4분기에 수익이 400%나 늘어나서 전체적인 수입이요. 프라핏이 13억 7천만 달러. 네, 그 정도나 된답니다. 13억 7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400%가 늘어났다는 거고요. 전문가들이 많아지겠지. 당연히 집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예상보다도 훨씬 뛰어넘었고 그리고 이제 닌텐도 게임기 디바이스 판매도 지금 뭐 570만 개를 팔았대요. 570만 개를 팔아서 1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올해 2, 4분기에
이 디바이스 판매가 167%가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닌텐도에서 3월 달에 나온 게임이 애니멀 크로싱이라고 해서 뭐 섬에 뭐 누가 가서 뭐 이런 게임이라고 하는데 그게요. 2, 4분기에만 3월 달에 나왔으니까 3월 달은 1, 4분기의 마지막 달이잖아요. 4월 달, 5월 달, 6월 달에도 그 게임이 카피가 몇 개가 팔렸냐면요. 1000만 개 이상이 팔렸습니다. 1060만 개가 팔려서 전체적으로 게임 하나가 2200만 개가 팔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게임을 하는가를 알 수가 있고 인구가 뭐 3억 3천만 명 정도에서 이 게임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얼만큼이고 하는 것을 보면은 2200만 개가 팔렸다는 것은 대단한 거잖아요. 게임 하나가. 그 밖에 뭐 게임이 하나만 있겠어요. 그야말로 와일드 한 겁니다. 닌텐도 업체는. 그래서 닌텐도도 사실은 빚이 많았어요. 빚이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빚을 갚을 수 있게 됐다. 어떤 회사든가요. 탐룩이라는 회사에 빚을 갚게 됐다고 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업체에게는 기회이기도 한데 그 기회가 아주 그 틈이 작다 하는 것이 다르고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유튜브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어제 왜 그 조 바이든 후보가 흑인 기자를 비하한 것은 얘기를 안 하냐고 하는데 그 부분이요. 지금 어디서 나는 소리죠? 이상한 소리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오늘 그 클립이 나오고요. 그게 어제 흑인 기자 협회와 히스패닉계 기자 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그런 그 자리였었거든요.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가 그 흑인 아니면 히스패닉 기자였겠죠. 근데 아프리칸 아메리칸 기자인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고요. 당신 그 인지 능력 테스트 받으셨어요? 말하자면 지금 공화당에서 많이 주장하고 있는 치매 테스트 받았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 받았다. 내가 왜 받아야지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상하네요. 소리가 저만 나나요? 그러면서 당신은 그럼 여기에 와서 나에게 질문하기 전에 어떤 테스트를 받았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J라는 단어를 써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네요. 정키 무슨 뭐 이런 그런 테스트 받았어? 라고 물어본 것인데 오늘 풀 리포트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보도를 안 해드렸었던 거고요. 조 바이든을 보호하려고 그랬던 것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풀 리포트가 나오기 전에 이쪽에서는 흑인 기자를 바이든이 비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아이오와주 말씀을 드려야지 되는데 이래서 방송에 차질이 있네요. 아이오와 주지사가 그동안은 아이오와주에서 중범죄는 평생을 투표를 할 수 없도록 했었는데 그것을 행정명령으로 바꿔서 중범죄도 형량을 다 치르고 나면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것이 그 속죄에 대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고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당연히 배려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아이오와 주지사가 했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유네시 법률그룹,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국TV, 한국홈쇼핑 공동후원이었습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